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단원은 11단원입니다만 10단원이죠. 10단원입니다만 2차 반응식과 2차 함수. 함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2차 함수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가 어떤 애를 2차 함수, 아니, 그건 그 전에 앞서서. 함수가 뭐예요? 함수라고 하는 애가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으로만 이야기해 보십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으로 함수가 무엇입니까?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저기 중간에 1차 함수 파트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맞아요. x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식을 이제 저기 함수라고 불러요. 그게 중학교 버전입니다. 그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할 텐데 그때는 조금 개념이 달라지고 확대가 되는데요. 일단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로 결정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x에 따라서 어떤 x냐에 따라서 어떤 y냐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 y가 y 후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y만 있다. 대표적인 걸로 어떤 거를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뭐 키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아침에는 얼마고 점심에는 얼마고 저녁에는 얼마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한 3cm 컸다가 더 컸다가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얼마냐고. 보통 얘기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럼 나한테 키가 얼마예요? 18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키가 얼마예요? 라고 나오면 툭 하면 탁 하고 나오는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따른 값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180인 사람이 여럿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것들도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x라고 하는 값이 사람 이름이 바뀜에 따라서 신발 사이즈라고 하는 결과값 y가 바뀌니까요. 그러면 뭐 그래서 대체로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x와 y는 뭐에 관한 식들이기 때문에 문자,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y는 fx라고. 뭔 뜻이야 저게? 함수요. 헛소리하지 말고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저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fx 뭐라고 그랬었죠? fx는 함수 아니라 그랬습니다. fx 함수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에 이게 머리 움푹 이렇게 이렇게 확 찍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fx 뭐라 그랬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짧지 않았어. 전 그렇게 한 글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공통수학 2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더 맞는 말은 아니에요. 뭐예요? 얘들아. 문자가 어떤 문자를 사용하여 X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F라는 규칙으로 만들어진 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야?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고 그럼 그게 Y래.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 X에다가 상수를 뭔가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게? 그 식에서 결과값이 튀어나오는 얘는 식의 값이 되거든? 그죠? 근데 그 식의 값을 지금 누가 받아주는 상황인 거야? y가 받아주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y는 fa라고 정리가 되는 이거는요. 결국에는 뭐야? 함수값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시계값이랑 함수값이랑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옆에 y가 붙어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그냥 내가 집에 가면 원근아라고 불리는 것처럼 니네들이 나를 부를 때 뭐 원근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같은 느낌입니다. 야,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니네들 공통수학 2 할 때를 위해서 함수에 대비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값을 주목하세요. 값을 주목하세요. 값은 y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값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무언가든 다 y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뭐 극한값,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로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값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어디를 봐야 되는구나? y를 봐야 되는구나. x를 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이 y를 주목해야 되는구나. 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값이라고 하는 애는 y 거예요. y 거. 얘랑 짝꿍이에요. 얘 거예요. 무조건. 알고 있겠지만 1차 함수부터 한번 다시 한번 빌드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1차 함수요. 1차 함수. 자, 일단 함수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라고? y는 이에요. 뭐라고? y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나오는 애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자, y는 1차식 형태로 나오는 a가 0이 아닌 그런 애를 1차 함수라고 하죠. 자, 우리 추억을 상해봐요. 우리 2학년 1학기 때 했어요. 요 a를 뭐라고 불렀게요? 요 a를 뭐라고 불렀게요? 얘를 기울기라고 불렀어요. 기울기라는 게 뭔데요? 다시. 변화량. 나쁘지 않아. 변화량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교과서상에서 나오는 표현은 변화량이라는 표현보다는 증가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해요. y 증가량. 그리고 뭐 두 좌표로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1, y1 또 x2, y2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 요게 이제 기울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자 3학년 2학기 안 배우신 분이 2분 배운 사람이 2분 자 3학년 2학기 때 삼각함수 삼각비에서 도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예, 탄젠트입니다. 탄젠트가 뭐야 선생님? 그냥 외우세요. 일단 탄젠트구나. 그런 게 있구나. 자, 뭐라고요? 얘는 탄젠트랑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음 주부터 그 고등 과정을 잠시 스톱하고 중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일주일 동안 그 시험 보는 학교가 어떻게 되죠? 개포 보나? 그지 개포 보죠. 그 다음에 학교가 어디더라? 대청 시험 안 보죠. 또 어디더라? 개원 시험 안 봐요? 그럼 봐요. 시험 일정 내놔. 시험을 나한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자, 쉬는 시간에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험 보고 수학이 무슨 요일입니다. 를 나에게 내놓도록. 문자로 찍어서 내놓으라고. 나한테 말로 얘기하지 말고. 말로 얘기하면 까먹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여러분들 빡세게 시험 대비할 빡세게? 라고 해봤자 어차피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점수 받기 힘들 건데요. 그래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좀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요. 그럼 시험 안 보는 분은 어떻게 하냐? 저랑 심화 복습 좀 하시죠. 그거 우리 여기 와서 사실 그냥 계속 복습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랑 1대1로 난이도 맞춰서 좀 그때 일주일 동안 좀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좀 같이 병행할게요.
그리고 시연아, 그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연아 혹시 주말에 시간 되면은 와가지고 나랑 수업 때 말고 다른 걸 좀 더 해볼 생각 없니? 토요일에 시간이 언제? 오전에 괜찮아? 그럼 너 그때 와서 나랑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레벨링 할 수 있게 조금 해서 한번 좀 더 합시다. 뭐 센 C 단계를 뭐 따로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시험 꼭뭐 아니면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연습을 너무 지금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3주 동안 너무 시연이가 방치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대로는 시간 돈 아까워요. 네가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본전 찾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그 삼각함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각비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랑 있었어요? 사인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코사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탄젠트가 있었는데요. 그냥 이거 진짜 웃긴 게요. 영어 단어 뜻이 실제로 있거든요. 사인은 사인이라고 쓰고요. 코사인은 코사인이라고 써요. 뭐 얘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탄젠트는 탄젠트라고 쓰는데요. 이게 실제 뜻이 있다. 영어 단어 뜻이다. 뜻이 다 있다. 근데 탄젠트의 뜻 자체가요. 얘가 기울기예요. 얘의 뜻 자체가 기울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 뭐분의 뭐니까? x분의 y니까 가로분의 세로입니다.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밑변분의 높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요. 영어 단어의 뜻이 있다니까? 영어의 단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직각, 삼각형 등의 높이입니다. 높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높이는 하이라는 애가 있지 않아요? 네, 실제로 얘를 사용하는데요. 그 뭐라고 해야지? 헤이트? 그 입체 도형에서의 높이라고 하는 거랑 평면 도형에서의 높이라고 하는 거랑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를 부르는 단어가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직각삼각형 따위에서의 높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되게 특정한 도형에서의 높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빗변분의 사인. 빗변분의 사인. 사인. 되게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이 뭐야? 유럽 거를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이제 공용어에 가장 무난하게 쓰는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예, 참 불공평하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 기호 자체가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쩌겠냐? 안 쉬운 거지 뭐. 다음 B라고 하는 애 한번 봅시다. B는 뭔 역할을 해요? B는 Y 절편이죠. 그럼 절편이라고 하는 애의 뜻이 뭐였죠?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절편, X 절편의 뜻이 뭐예요? X 절편이라고 하는 거의 뜻이 뭐예요? 그래프가 X축과 그래프와로 하죠.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S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럼 Y절편은 뭐예요? 똑같이 응용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래프와 Y축 사이의 교점의 Y좌표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특히 B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 B가 Y절편이 되겠죠? 그리고 구하는 방법으로 따지면은 X절편은 결국에는 노란색 쓸까? 얘는 뭐였죠? 0, 뭐지? P, 아니 N,
m,0이라고 하면은 얘를 m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여기 뭐야? 0,n이라고 하는 애를 n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반대편에 있는 좌표 값이 0이에요. 아,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0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아,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0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전 복습 중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지금 문제예요. 네, 1차 함수 요 정도. 2차 함수 시작할게요. 자, 2차 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데 얘에서 a가 0이 아닌 그런 2차식 형태의 꼴을 2차 함수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a, b, c에 따라서 쟤는 뭐 기울기고 쟤는 y절편이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있긴 해요. C 하나는. C 하나 정도는 있긴 한데요. 애지간하면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복습해봐요. y는 x제곱. 자, 여러분들 이거 배운 지 얼마나 지났어? 지금 이제 9월이야. 여러분들 7월에 시험 봤잖아. 7월 초에. 딱 2달 지났어. 아직 얘기할 수 있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애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개형은 뭡니까? 요런 모양을 그려요. x축과 y축에 대해서 뭐 요렇게 아마 잘못 그렸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디 원점을 지나고요. 보니까 얘 그래프의 모양은 뭐? 그래프 모양은 우리 얘를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앞으로 3차 함수도 배우실 거고 4차 함수도 배우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그림을 배우시겠지만 포물선이라고 세 글자의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애들은 2차 함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를 들어 y는 x 4제곱 같은 경우도 얘랑 4제곱 같은 경우도 얘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얘는 포물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2차 함수 형태만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곡선, 그러니까 곡선형 그래프라고만 얘기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곡선형 그래프라고만 이야기하지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빼고? 2차 함수 빼고. 자, 그래프의 모양이 포물선이면 포물선 그래프의 특징! 선대칭 줘요. 포물선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 포물선은 선대칭, 대칭축이 존재합니다. 여긴 대칭축이 y축이 되겠죠? y축이라고 하는 말을 방정식 형태로 식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될 것이고 x는 0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다시 한번? 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값의 높이가 서로 같아요. 그죠?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의 값은 그 함수 시계값은 서로 같습니다.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3학년 때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거고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시 적분 파트에서 얘를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꽤나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대칭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요 점을 포물선과 대칭축이 만나는 요 점을 뭐라 부르고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꼭지점은 원점 되시겠다. 다른 말로 좌표로 표현하면 0,0이겠네.
그렇군.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얘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선대칭, 그러니까 대칭, 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 저기 어디야. 중학교 1학년 때 그래프 좌표 처음 배울 때 우리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배우고 시작하거든요. X축 대칭은, 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다고 이 나쁜 아가들아.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될 것이고? A, B. 뭐만 바뀌어? Y 부호만 거꾸로 바뀌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건 Y축 대칭이 되겠죠. Y축 대칭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고, X 부호만 반대로 바뀌고, Y 부호, 이렇게. 요점의 좌표는 그럼 원점 대칭이 되니까 둘 다 반대로 바뀐다. 라고 하는 애가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대칭 문제는. 그럼 지금 지금 요 초록색 그래프는 흰색 그래프와 X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뭐의 부호를 반대로, Y 부호를 반대로, 그럼 Y 부호 반대로 해주면 요 식에서 마이너스 Y는 X제곱이야. 우리는 이런 걸 함수 형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수 형태는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해서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은 포물선이고요. 대칭축은 Y축이고요. 꼭지점은 원점이에요. 근데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가 달라요?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예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고 하죠. 그죠? 말고는 똑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거라면은 제가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X가 0보다 크면은, X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도 했겠지만, 그것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살을 붙여보자, 하나씩. 이제 뭐 할 거야? Y는 AX제곱 할 거야.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가 0보다 크면 어떤 모양?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요. 그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 내용 있었죠? 절대값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아직까지 3학년 과정에서 안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슬슬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해요. 이거 대답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칭축은 Y축이에요. 대칭축은 똑같이 Y축이고요. X는 0이고요. 대칭축은 앞으로 그냥 귀찮으니까 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실제로도.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은 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살을 하나씩 붙여보죠, 이제.
살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건 좀 그런가? 아니야. 그냥 할게요. 자. 따지자면 지금 다 복습 중이에요, 아직까지. 자, y는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q. 얘는 뭐예요? 조금만 떼놓고 쓸까? 여기.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바꾸내가 y는 ax 제곱 플러스 q가 될까요? 평행이동이야.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이라는 건 결국에 무슨 방향이야? x축 방향이라는 건 무슨 방향이고 y축 방향. 선생님 무슨 소리 하세요? y축 방향이라는 건 y축 방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y축 방향이라니 상어적으로 의미하면 무슨 방향이냐고. 위아래 방향이죠. 위아래 방향. 그 다음에 이제 x축 방향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요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얼마만큼? q만큼. 그러면 지금 저기 y축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위아래로만 움직였을 때 바뀌는 애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요. 뭐가 바뀌어요? 포물선이 갑자기 포물선이 아니게 되나? 아니죠. 그럼 대칭축이 우리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은 대칭축은 직선이에요. 그 직선이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린다고 영향을 받을까? 안 받아요. 그럼 뭐만 바뀌어요? 꼭지점만 바뀐다는 거예요. 아하. 자, 똑같습니다. 뭐 포물선 똑같고요. 그냥 축의 좌표는 여전히 x는 0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바뀐다? 0, q가 되더라. 이게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리즈.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외우셨던 것들 있잖아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애를 우리는 이렇게 썼거든요.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으로 외우라고 시켰어요. 아마 몇몇 학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교 기준으로는 이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냥 X축은 뒤에 붙일 때 부호를 거꾸로 집어넣고 Y는 뒤에다 붙일 때 그냥 그대로 붙이면 된다 정도로 패턴화 시켜서 외우라고 시켰을 거예요. 왠지를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번에는요,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축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X는 P라고 하는 만큼 바뀌고요. 꼭지점 좌표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될 겁니다. 몇 콤마 몇으로 뭐 P, 0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탈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X축, Y축에 영향받을 만한 애들을 다 적어주신다면 축의 방정식은 X는 P라는 값이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된다. 까지 그냥 외우셨죠? 그러면 하나만 좀 설명하고 갈게요. 이거는요. 현재 교과과정상 공통수학 2 1단원 내용입니다. 공통수학 2의 대단원 중에 1단원 내용은 평면좌표인가? 도형의 방정식,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1단원이 평면좌표, 2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3단원이 원의 방정식, 4단원이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 4단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할게요. 자,
봐봐. 복귀. 우리 얘가 무슨 뜻이게? 이게 무슨 뜻이게? X랑 Y라는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만든 식이에요. 그럼 는 0 붙이면 뭐예요? 그냥 식이 아니라 방정식이 돼요. 두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우리는 평면좌표에서 두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요. 입체 도형에서는 그럼 x, y, z로 표현을 하겠지만 입체 도형인데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는 얘를 평행이동을 하고 싶어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해서 우리 새로운 식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평행이동했을 때 나오는 그 식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봐봐. gx가 이쯤 어딘가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요래 요래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gxy라는 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에 대한 식은 알아요? fx, y라고 하는 식은 알고 있죠. 요 관계식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점, 요 그래프 딱 요쯤에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한다면 요 그래프에서도 딱 여기 정확히 여기 있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임의에 대응되는 점이에요. 자, x, y랑 x1, y1이라고 하는 애는 무슨 관계가 있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값이기 때문에 x는 x 프라임으로 할게요. y 프라임으로 하겠습니다.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x에서 a만큼 더한 값이 되고요.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y에서 b만큼 평행이동한 값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노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gx, y 대신에 g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꿀게요. 우리는 뭘 찾는 거라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주는 게 목표라고. 자, 그러면 얘를 보면 힌트가 나오나?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를 y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식을 여기 있는 이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서 x를 빼고 쏙쏙쏙쏙 집어넣어주면 어떤 식이 나와? f x 프라임 마이너스 a,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g, x 프라임, y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식과 같은 식이 나온다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x, 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임의의 아무 좌표나 이름 붙이는 걸 x, y라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임의의 아무 좌표나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프라임 대신에 x 넣어도 돼요? Why not? 안 될 건 없어요. 내 맘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은 거니까 내 맘대로 아무거나 XY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점을 그냥 일반적인 점을 X, Y를 여기 있는 X 프라임, Y 프라임까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X 더하기 A,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Y 더하기 B라고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점은 식에다가 대입할 때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더라? 부호를 뒤집어서 집어넣어 주더라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y는 ax 제곱이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를 제외하고 x를 빼고 x 마이너스 p라는 애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x 마이너스 p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나오고요. y라고 하는 그 자리에 y를 빼고 y 마이너스 q를 집어넣는 얘가 평행이동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 제가 얘기했죠? 왼쪽에 y는만 남아있는 게 아닌 다른 경우에는 이거 함수라고 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쁘게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유예요. 이유를 까먹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부호를 뒤집는 걸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3학년 1학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내가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저기 이거 치우고 저기 앞으로 y는 ax제곱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요. 수학적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 내에서는 딱히 특별히 부르는 멘트가 없습니다. 이제는 얘도 딱히 부르는 멘트가 없고 저기 일반적으로 다 풀어놓은 식들도 부르는 명칭이 없어졌어요. 교과서 상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릅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혹시라도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순수하게 그 위치에 있는 얘의 순수한 애들을 기본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평행이동한 애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 글씨가 여기다 쓰면 되는데 x축 방향으로 shift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네.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보통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는요. 다 펼쳐놓으면 일반형이에요. 다 펼쳐놓고 y는 어쩌고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걔는 그냥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럼 표준형은 어떤 모양이냐면 표준형이라고 하는 애는 모양과 위치가 드러나 있는 식이에요. 모양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A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A를 통해서 판단해요. 그리고 뭘 통해서? 꼭지점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1차 함수도 y는 ax제곱 더하기 b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a를 통해서 기울기, 모양을 b, y절편을 통해서 위치를 그래서 모양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식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위치, 일반형 왜 그걸 딥하게 설명하나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부를 거예요. 교과서상에서는 사라졌어요. 공부 개정 때까지는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표현이 교과서, 시중교재 상으로 하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라고만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이야기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몇 개 더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10단원 내용으로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갈게요. C점이라고 x좌표에다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C라는 값이 y좌편이라면 y라는 건 y의 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x좌편과 같습니다.
굳이 내가 콕 집어서 근이라 해라고 안 하고 실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좌표 평면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좌표 평면 좌표라고 하는 게 뭐니까?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포개어 놔서 그 평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평면 좌표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수직선이라는 건 실수로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 안에서만 체크를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식과 y는 0이라고 하는 얘가 x축이죠. 얘를 뭐 한 거야? 연립한 거예요. 연립하는 건 뭐라고요? 문자 소거라고 했죠. 그래서 연립을 통해서 식을 정리해 줬을 때 연립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연립 방정식의 식은 해? 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고? 교점의 좌표와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연립을 해서 y가 사라진 경우에는 연립 방정식의 해, 즉 요 식의 해라고 하는 건 교점의 x좌표를 뜻합니다. 해보다는 연립 방정식 실근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항상 몇 개씩 있냐? 틀렸죠? 그때 달라지죠. 몇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같은 거 하나일 수도 있고, 실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맞지?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는 여태까지 방금 전에 저번 단원에서 배웠던 결과로서 무엇을 보면서 여긴 실근이 2개구나. 얘는 중근이라고 하는 실근 하나만 가지고 중복된 실근 하나만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얘는 허근이라서 실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 판단했었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확인했었죠. 그러면 결론 우리 판별식이라고 하는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딱 해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대. 라는 건 이 2차 함수의 곡선이, 포물선이 x축과 여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고 a가 0인 것만 찾을게요. a가 음수인 거는 뭐 밑에 그리면 그리고 아니면 말고요. 자,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2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접할 거다. 그리고 얘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만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해서 지금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1개거든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뭐랑 똑같다고요? 아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했었어요. 그럼 교점의 개수를 다른 말로 우린 이제 뭘로 볼 수 있다? 위치 관계로서 한번 보자고요. 그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앞으로 2차식이 보이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2차식이 보이면 판별식을 써도 돼요, 안 돼요?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근의 종류를 뜻했다면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위치 관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그래서 최종 결론 앞뒤 생략하고 한번 얘기해봐. 판별식은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은 뭐를 나타낸다? 위치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2차 함수에서의 판별식은 뭘 나타낸다고? 위치 관계를 나타낸다. 거꾸로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뭘 쓰면 되겠다? 판별식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별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지금 이제 책으로 가서 한번 좀 제가 놓친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기본 문제를 풀어봅시다. 142페이지. 142페이지에 있는 기본 정석 문제 한번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 밑에 보시면 뭐야?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난다. x축과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얘는 뭐라고? 위치관계라고. 위치관계라고. 위치관계 물어보면 판별식을 써도 먹히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144페이지로 넘어가서도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프 모양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애를 확인해 보신다면 여기는 두 개의 실근이 생길 겁니다. 어디서? 알파에서 베타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생겨요? 알파라고 하는 하나의 중근이 생길 거예요. 여기는 요 점을 알파라고 할 거고요. 얘는 그러면 허근이 생기게 되면서 실근이 없다라고 정리가 될 거라고요. 방정식과 함수는 하나입니다.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그거 보여드렸어요. 뭐요? 얘랑 이 애랑 같은 식이에요. 얘네 둘을 연립하는 거랑 이거 하나씩 쓰는 거랑 같은 식이라고요. 맞지? 맞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방정식을 보고서 함수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게 설명이 들어간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했었던 뭐 실근의 구호 뭐 이런 게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 넘어갈게요. 10-1번 그럼 어떻게 풀까요?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처음부터 절대로 끝부터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 포물선. 야, 포물선의 식이 블라블라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개똥 같은 문제는 또 그놈의 2차 부등식을 또 냈네요. 이 개똥 같은. 심지어 이건 따지고 보면 연립부등식이네요. 이게 그지 같은 거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예. 진짜 혈압이 올라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다가 이 교재를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내가 혈압이 오를 것 같아서 그냥 한숨을 쉬고 넘어가죠. 자, 10-1번에 아우 빡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두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세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첫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요. 짝수 판별식으로 갑시다. 얼마예요? 1 빼기 a예요. 그러면 1번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난다는 건 어떤 애들이 만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네들이 만나는 애들이죠? 요 둘이가 만난다죠? 그러니까 저 1 첫 번째 식 1-a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우, 연립부등식도 해야 돼. 자, 두 번째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a거든요. 그 a제곱 마이너스 4a라고 하는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점점 더하기 싫어지고 있어. 세 번째, D3에 대한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으로 갈게요. 짝수 판별식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5예요. 얘는 정리까지만 해봅시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6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첫 번째, a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해를 계산하시면 a 곱하기 a-4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0하고 4가 나와요. 제가 얘기했죠? 입 벌리고 있는 방향 쪽으로 식이 향하고 있다면 그냥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걸로 계산하라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고. 사실 저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이 부등식 그래프로 설명하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요 식이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뭐 이런 식이랑 y는 0이라고 하는 식 x축과 관련해서 이 두 식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함수값이 시계값이 더 큰 위치는 얘를 봐봐. 그래프 모양을 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짠짠하고 자르면 지금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의 위치는 여기랑 여기거든. 그지?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x의 값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벨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왜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화나. 자,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요.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니까 어디? 아래에 있는 부분, 즉 사이에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함수. 또 뭐 하라고요? 제가 수직선 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2차 연립부등식 문제는 다 수직선 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불만이에요.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4. 자, 첫 번째.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합니다.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합니다. 같은 동레벨로. 다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합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아이고 여기잖아.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합니다. 자, 동시에 포함하는 위치는 어디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1번의 답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2번,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라는 말은 여기 있는 모든 A의 범위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애들을 싹 다 합쳐서 한 번에 써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오케이 있어. 0보다 있고 1보다 2보다 작은 것까지도 다 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해당 없는 건 여기밖에 없죠. 2부터 4까지. 그럼 여기 있는 2부터 4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분이 적어도 하나의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생기는 좌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A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A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단원에 있는 이 기본 문제를 풀고 싶지 않네요. (10-2번)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 봐봐봐.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방정식 fx는 0이 아니야. fx는 1이라고 하는 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게? 10-2번. 보자마자 답을 구할 수 있다? 답은 2예요. 왜일까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 뭐에 해당하냐면 야! 포물선은 선대칭 조형이라며. 그럼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아, 축이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 두근의 평균값이 돼. 다시 뭐라고? 봐봐. 잘 봐. 얘들아, 봐봐. 여기 근광의 수와의 관계도 같이 한번 얹어보자고. 그 중에서도 이 두근의 합 정도만. 여기 있는 이 위치를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때? 같잖아.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야? 맞지 않아? 그지 않아? 자, 근데 이 식이 뭐라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자, 변형해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1학기 과정에서 2차 함수 배울 때 추계좌표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외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외워가 아니라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시다. 지금 여기 있는 이 x축을 기준으로 할 때 말고 만약에 내가 아무런 y의 값을 도로록 하고 그어서 이 점의 좌표를 감마와 여기 점의 좌표를 델타라고 할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감마랑 델타 사이의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어떻다고? 같다고. 그렇다면 감마 더하기 알파, 델타라고 하는 데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고? 축의 값이 나올 거라고. 무슨 느낌인지 알아? 얘 뭔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결국엔 감마 더하기 델타라고 하는 그 값이랑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은 서로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야. 자, 다시 10-2번에 1번 문제 들어가 봐. 뭐라고 써 있어? fx는 0은 아니야. 그치? fx는 0은 아닌데 fx가 뭐라고 써 있어? fx가 1을 만족하는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재. 오케이라고.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랑 뭐랑 똑같냐, 뭐 똑같을 거냐고. 그 밑에 있는 값에 x축과의 교점 좌표인 뭐와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랑 똑같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이거 답 바로 구할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했고 니네들이 대답을 못한 거라고. 축대칭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 축대칭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자, 그러면 2번은 해석해봐. 2번 한번 해석해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fx 더하기 2는 0이다. 와, 우리 이거 보면은 내가 아까 그래프로 그 식으로 써준 거 기억나? x 뒤에 뭐가 붙어 있어? 플러스 2가 붙어 있어. 그럼 얘는 평행 이동한 거야.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죽을래? 그치, 마이너스지. 그냥 바로 2라고 하는 줄 알고. 갑자기 내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어. 미안해.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다시 뭐라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거야. 그렇다면 원래 해가 뭐랑 뭐였는데? 마이너스 1하고 3이었는데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왼쪽 값은 얼마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3이 됐을 거고 오른쪽 값은 얼마가 됐을 거다? 1이 됐을 거다. 그럼 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될 것이고 곱은 얼마가 됐겠다. 평행이동으로 문제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훨씬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서 아까 평행이동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이유가 요래서입니다. 아마 이게 끝일 텐데. 압박치네? 여러분, 저 근의 분리 라고 나와 있는 저거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하고 싶은데. 네, 일단 그 6, 7은 조금 나중에 생각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필기했던 그거에다가 요것도 좀 그 축이라고 하는 것들 조금 기억해 주세요. 2분의 그러니까 결국에 축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다고. 근과계수와의 관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내가 X축 사이에 판별식을 사용했던 게 교점의 개수가 2개 한 게 빵인 게라고 한다면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또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더라. 얘도 똑같아요. 뭐래요? 교점이 2개가 생기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은 애가 생길 거예요. 요런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그래프에 대해서 2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2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만약에 요 식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있고 요 식이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연립한 후에 판별식을 구했을 때 연립하니까 어떻게?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라고 정리한 후에 요 값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어떨 때? 클 때. 0보다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2점에 가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로 변형할 수 있다입니다. 다시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교점은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이 해라고요. 자, 그러면 2차식이랑 1차식이랑 연립하면 무슨 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빵개냐라고 물어보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접하냐, 만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149번에 설명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옮겨 적으실 분들은 149페이지 내용 참고하셔서 옮겨 주시고요. 아니면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셔도 이해가 가능하시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3번 보자마자 뭘 해야 되겠다라고 각이 나와요. 10-3번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뭐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각이 나와. 교점이 없다. 교점이 1개이다. 교점이 2개이다. 아 일단 뭘 해서? 연립해서 정리한 식이 판별식을 쓰시면 아 또 2차 부등식이야 진짜 정석 만드는 사람 만수무강해라 진짜 화난다 진짜 정리하면 아 요새 정석 편집하시는 분 진짜 만수무강하세요 제발 진짜 오래오래 살아서 욕 많이 드십시오 진짜 아 너무 화납니다 진짜 내가 니네들 앞이라서 막 심한 말 하지도 못하겠고 진짜 막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진짜 삐 아우 삐 진짜 자 이거 교점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아 뭐예요 저 m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그 값이랑 m-2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대요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여기 어디에 2에서 어디서 아 마이너스 10에서 2에서 여기 0보다 작대요 여기보다 작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구나 그럼 2번 정확하게 교점이 1개래요 그럼 어디야 여기 판별식 여기 0 m 값이 2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그럼 3번 교점이 2개래요 m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아니면 m 값이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욕하지 마 넘어갈게요 아우 화나 자, 다음 두 포물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10-4번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뭐로 생각하냐면 우리 접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직선이거든요 그죠? 직선이에요 접선이라고 하는 건 직선이라서 저 y는 x제곱과 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과 연립을 했을 때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면 그 판별식의 값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직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직선 보통 이제 그냥 평범하게 mx 더하기 n을 많이 쓰거든요. 얘네를 연립하는 거야. 자, 연립해봐.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이야. 판별식 써봐. m제곱 플러스 4n이야. 그 값이 얼마래? 0이래. 오케이, 일단 킵. 심지어 여기는 2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네. 화내지 마. 참아. 자, 그럼 이번엔 y도 똑같이 mx 플러스 n을 연립 한번 하면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4x 더 마이너스 n 더하기 8은 0이라는 식이 나와. 는영 안 쓰면 머리카락 다 이렇게 0 모양으로 쪽집게로 뽑아버릴 거야. 0 안 써갖고 틀린 건데 자꾸 나와.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고?
m 더하기 4의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32는 0이래. 뭐 할까? 미지수 소거하기 딱 좋은 애가 하나 있어. 4n 대신에 마이너스 m제곱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8m 더하기 4가 0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주면 m값은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y는 틀렸네요. 자, 뭘 틀렸나요? 8x 더하기 16인데 마이너스 16인데 잘못했어요. 여기 2가 나오죠.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통 접선을 찾았습니다. 접선 한별식이 0이다. 그냥 이것만 쓰시면 간단하게 푸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5번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그려줄까? 사실 절대값이 들어간 식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공통수학 2에서 나와요. 근데 얘를 대뜸 10-5번에 아우 참 절대값을 뜬금없이 물어보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이라고 하는 값이 a라고 할게요. 이거를 그래프를 쪼갤 수 있거든. y는 어쩌고와 y는 어쩌고로 쪼개서 그려서 푸시는 게 나아요. 얘네를 익숙하게 그려서 푸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어떻게 쪼개는 게 편하게 그냥 오른쪽 왼쪽? 대체로 그렇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있는 애와 없는 애로 나누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놈부터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지나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인데요.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여기서 요렇게롬 올라가요. 여기서 요렇게롬 올라가요. 그치요?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요. x에다 0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어디로 가? 1로 갈 거야. 한 0.3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요 0.3 마이너스 0.3 이런 애들도 절대값 붙으니까 어디로 가? 위로 갈 거야. 결국에는 식의 절대값이 붙는다는 얘기는 뭘까? 이 음수 구간에 있는 애들이 다 양수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난 그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린다라고 표현해요. 꺾어 올린다. 꺾어 올린다. 꺾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얘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돼요. 요놈 말고요. 선생님 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두 가지 방법을 더 보여드릴게요. 얘 말고 한 가지 방법을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문제가 뭐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a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y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그지? 그럼
요런 직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요런 직선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자 봐봐. 저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실근의 횟수 빵개예요. 빵개. 그죠? 이러다가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값이 정확하게 x축에 도착하면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빵 하고 되는 순간 교점이 생겨요. 몇 개? 2개.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얼만데? 1이잖아.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고 0보다는 클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몇 개? 4개. 교점이 4개에 교점이 4개. 그러면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값이 정확하게 1이 될 때는 그럼 교점이 몇 개? 3개. 하나, 둘, 3개. 그지? 3개. 그리고 라스트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큰 경우 요 위에 있을 때는 이제 몇 개? 다시 2개. 그래서 정리해서 답 써주시면 됩니다. 답 뭐라고요? a가 뭐보다? 마이너스 1일 때 0개. 그다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몇 개? 2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때 4개. a 값이 정확하게 0일 때 몇 개? 3개. a가 0보다 크면 몇 개? 2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0, 마이너스 1일 때 2,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4, 0일 때 3, 0보다 크면 2라고 답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따지자면요. 여기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화가 나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요. 절대값을 쓰지 않고 절대값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꾸 뭐 접어 올린다, 꺾어 올린다, 뭐시기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복잡하신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얘는요, 결국 뭐냐면 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a 더하기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일까? 줄 사이의 부호가 같을 때 줄 사이의 부호가 다를 때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봐봐, 잘 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 1이랑 같다고 할 때, 이게 같다고 할 때, 얘가 부호가 같아서, 둘이 부호가 같아서 절대값이 그냥 뿅 하고 사라지고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둘 사이의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값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음수일 거구나 라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을 거잖아. 그럼 이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그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1 요런 값 대신에 뭐 예를 들어 k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려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그냥 대칭 이동하지 말고 꺾어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려. 일단 그냥 그리자고. 그냥 그려. 근데 저 k라고 하는 애가 항상 플러스 k 마이너스 k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정확하게 k의 값이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겨. 그지? 다시 k가 0일 때 교점이 몇 개? 2개. 그럼 k가 1보다 커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프를 양쪽으로 그린다고 이렇게 위아래로.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저기 0보다는 K가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그때는 4개가 될 거고 K의 값이 정확하게 1이 될 때 K의 값이 정확하게 1이 될 때 위에서 몇 개의 교점? 2개의 교점, 아래에서 몇 개의 교점? 하나의 교점. 그래서 총 3개의 교점이 생길 거고요. K가 1보다 클 때는요. K가 1보다 크면은 K보다 1보다 큰 거는 1보다 크니까 여기는 교점이 몇 개? 2개. 근데 또 여기도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교점이 몇 개? 0개. 여기는 아래는 교점이 없고 위에는 교점이 있으니까 아 얘는 2개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K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A 더하기 1 집어넣어주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2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때 4개. A가 0일 때 3개.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클 때 2개.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따졌기 때문에 음수값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0,000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수제로 하나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이게 헷갈리시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게 싫으시면 여기 대칭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여기 상수 함수라고 하는 요 짝배기 함수 X축에 평행한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계속 띄워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굳이 절대값으로 꺾어 올리지 않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선생님들끼리 가끔 이렇게 막 스터디 같은 걸 해요. 토론회 같은 게 열린단 말이죠. 이 학원 말고 제가 다른 학원에 있을 때 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낫지 않아요 저게 낫지 않아요로 진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진짜 1시간인가 1시간 반 동안 싸우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던 토론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나오는 3대 4대 5 말고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둘 중에 뭐로 외우느냐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싸우더라고요. 진짜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농담. 요 삼각형 하나가 있으면 여기 뭐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아니다 1대 2대 루트 3이다 아니다 1대 루트 3대 2다 아니다 2대 1대 루트 3이다 2대 1대 루트 3은 뭐야 사파는 꺼져 또 자기 1대 루트 3대 2다 아니다 1대 2대 루트 3이다 아니라고 2대 1대 루트 3이라고 그게 대체 뭔데 꺼지라고 막 계속 진짜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밤 11시인가? 11시 반인가? 부터 이걸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더니 새벽 4시까지 떠들더라고요. 정신 나갈 것 같았어요. 광기. 근데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설명하는 사람들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값으로 푸셔도 되고요. 그럼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근데 아마 교재상으로는 이렇게 풀려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교재상으로 이렇게 풀려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어, 67? 그 근해 분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제가 별로 선호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설명하기에는 선호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설명이 불가능하냐? 그건 아닌데요. 이걸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저번에 그 근해 부호와 같은 이유입니다. 2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을 진행한 다음에 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 연립부등식과 2차 부등식은 뭐 페이지 205페이지, 215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딴 헛소리도 퉁쳐놓고 그래놓고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게 꼴배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냥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설명이 불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봐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부근의 부호에 대해서 함수를 한번 얹어서 설명해 볼게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고? 한 점 이상에서 만날 것이고 그 교점의 위치가 모두 다 어디일 것이다? 원점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겠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뜻 아닌가?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축은 뭐라 그랬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축이 뭐라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뭐라고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죠. 양수라면.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다시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뭘 보냐면요. 상수항을 보시는 거예요. 상수항이 어디야? F0이야. 그 예를 들어 fx라고 하는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f0은 c거든. 그러니까 f0이 뭐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y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F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걸 그대로 한번 0 대신에 다른 값으로 바꿔볼게요. 부호 말고요.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 자, 식이 뭘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그래프로 보자고. 교점으로 보자고. 교점으로 보자고. 교점으로 보자고. 교점이 P보다 모두 다 커야 되는 상태라고. 자, 아까 했어. 얘 뭐라고? 축이라고. 축이 뭔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P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오케이. 다음, 교점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겨. 맞아? 그리고 하나 볼게. 아까 내가 부호 따질 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를 바꿔서 생각하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아? 그때 내가 그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계산했어? 0 넣어서 계산하지 않았어? 0보다 크다라건 0보다 작다건 0 집어넣으면 무조건 무슨 값 나온다고 했어? 다시 얘기할게. 이 사람들이 다시 X축, Y축과 X축에 대해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는 애가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뭐 했어? 상수값 확인했었잖아. 상수값은 뭐라 했는데 기억 안 나? 이 청년치매 초기 증상 분들아? 이 칠판 지우기 전에 바로 이걸 쓰고서 지나갔는데 그걸 기억 못 한다고 이 청년치매 오메가3 좀 챙겨 먹어라. 이 애들이 나보다 머리가 안 좋으면 어떡하냐.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요 값이 얼만데 f 0이잖아. 영이잖아. 0 집어넣으면 0보다 양수 음수. 양수 나온다고 했었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한 게 그래프 보면은 이게 딱 이해가 되지라고 했을 때 니네들 분명 다 끄덕끄덕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지? 그렇잖아. 다 그거? 그치? 납득했어,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F0이 0보다 크다는 건 알겠어? 이걸 뭔지 모르겠어도 일단 fx라고 하는 값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 근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 값이 c잖아. 그치? 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냐고. 고마워. c가, 고마워. 자, 그럼 넘어갈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볼게. p 집어넣으면 0보다 어떨 것 같아? 이래도 다시 대답이 안 나오나? 다시 넘어가! 다시 돌아가! 자, 양수라고 하는 거 뭐라고? 0보다 크다야. 0보다 크다야. 0보다 클 때 뭐야? 축이 0보다 크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0 집어넣으면 0보다 크다. 다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건 뭔 뜻이라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P보다 크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P 넣으면 0보다 크다. 어떻겠냐? 모르겠으면 외워 이제. 나도 몰라 이제. 뭐라고? 저 F라고 하는 식에 P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져요. 여기에서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이 식을 fx라고 합시다. 응? 두 건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 세 가지를 외워야 해요. 외워야 해요. 이거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공부 진짜 날림으로 한 인간들이 나한테 고등학교 2학년이나 돼가지고 책 들고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는 헛소리를 했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거 이렇게 찾아갖고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면서 1학년 거부터 다시 해야 되냐? 라고 했더니 가더라고요. 중요한 얘기야.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 뭐라고? 자, F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요.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 모양상으로는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축의 위치가 P보다 작을 거고요. 두 번째, 당연히 판별식은 보나마나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근데 또 저 함수값에 P를 집어넣으면 0보다 어떨 것 같니? 클 거야. 요 어딘가에서 여기 P에 대응되는 FP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요. 선생님 저 도저히 안 돼요. 외우고 이해해. 외우고 쓰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도저히 개념을 외워.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야. 개념을 외워. 자, 다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거든.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예요. 축보다 클지 작을지 몰라.
하지만 뭐 하나는 확실할까? F, P는 0보다 작아요. F, P는 0보다 작아요. 요 사이에 들어있어서요. 판별식은 안 보나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가는 애가 음수값이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발을 담갔다가 빼는 해가 몇 번? 2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래프가 생기기 때문에 얘만 따지시면 돼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인데요. 근의 분리라고 하는 애는요. 2차 부등식에서 나와요. 요새는. 실제 시주 교재상으로도 RPM 교재로도 2차 부등식 이후에 나올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기간 대비 끝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6번, 10-7번 그냥 기본 문제만 풀어보십시오. 자, 연습 문제 10-1, 3-5, 135, 90 135, 90 다음 12, 18, 21 21번이랑 18번 문제가 아마 근의 분리 문제일 거예요. 근데 푸실만 할 겁니다. 다시 135, 90 135, 90, 12, 18, 21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PM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최소 전까지거든요. 그러면 유형 5번까지입니다. 518번까지요. 뭐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가지? 뭐 나쁘진 않아요. 의도하지 않게 되게 그냥 가득가득 채우고 있네요. RPM 교재로요. 500에서 515번? 맞나요? 518번. 518번이고요. 정석 교재는 기본은 다 푸세요. 기본은 1부터 7까지. 유제가 1부터 8까지인가요? 밑에 있는 유제는 하지 말죠. 아니네. 9번까지인가요? 1-9. 저거 절대값 들어가서 조금 빡셀 거 아는데 8번, 9번은 그래도 좀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135 90인가? 135 90 90 12 18 21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한테 확인 받으셔야 될 분들은 지금 바로 받으시고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